추세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세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추세를 안다는 것은 손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롱 포지션에 물렸어도 상승 추세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손절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세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선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있고 하락 추세선이 있죠. 추세라는 것은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의 종류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하는 것은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르며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디부터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을까? 일단 하락이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 타이밍쯤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해야 상승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것은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점을 설정할 수 있는 이 구간을 하락 추세선을 작도하는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이제 여기서 고점을 만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차례대로 작도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가지의 하락 추세선을 설정해 봤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모두 꼬리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차 하락 추세선의 특징은 2차와 3차보다 훨씬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상승을 한다면 가장 먼저 맞닿을 수 있는 구간은 1차 하락 추세선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하락 추세선이 이제 3차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추세선이 의미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두 물론 의미가 있는 하락 추세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의미가 진짜 있었고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진짜 추세로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하락 추세선의 경우는 일단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고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니까 여기서는 돌파했다가 내려왔고 여기서는 몸통까지 마감하면서 완전히 돌파해놓고 또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도 몸통을 기준으로 상승 돌파를 했다가 지지하는 모습도 나오다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낌만 봐도 뭔가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추세선은 그렇게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하기도 했고 지지까지 했음에도 다시 뚫려버리는 그런 하락 추세선이었다. 그럼 두 번째 2차 하락 추세선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꼬리를 한번 만들었다가 이제 내려온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모습에서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도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 다음 꼬리에서도 이제 결국 실패를 하고 하락이 이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훨씬 지나고 이 구간에서는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느낌부터 2차 하락 추세선은 또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지시죠? 마지막으로 3차 하락 추세선은 여기랑 여기 딱 이 두 구간이 끝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선이었고 그리고 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여기서 돌파하면서 이제 같이 상승 돌파를 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는 2차 하락 추세선이 가장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 구간쯤은 와야 이 세 가지의 하락 추세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1차 하락 추세선은 이쯤에서는 이미 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먼저 상승 돌파를 해서 지지하는 모습까지 나오다가 다시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의미를 크게 두는 추세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지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다음 움직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목할 수 있는 하락 추세선은 2차 하락 추세선이 되겠죠. 왜냐면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먼저 맞닿는 곳이 2차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겠지만 우선 2차 하락 추세선부터 먼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3차 하락 추세선보다도 2차 하락 추세선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든 추세선을 다 긋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설정을 한 다음에 하나씩 의미를 분석해 보면서 그런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배워봤기 때문에 손절이나 이런 목표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설정한 이 정도 시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간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굳이 손절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미 추세를, 이렇게 하락에 대한 추세를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않으면 하락 추세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그런 하락 추세선을 찾았다면 그 구간까지도 굳이 손절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바닥이 나오고 진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돌파를 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진행해야겠죠. 상승 추세선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우선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아직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이제 옆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승 추세선에 거의 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로는 이제 언제 추세가 나올까, 그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진 사실 알 수 없지만, 가격이 여전히 횡보를 한다면 대략 11월, 12월 이쯤에 이제 이 상승 추세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도달한 이후에 지지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래도 추세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손절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쯤 좀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잘 정립을 해본다면 올바른 그런 추세선 사용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